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과 금리와 상관관계에 따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9월달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 인플레이션 목표 추이가 2% 유지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까지는 대부분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4년도의 기준금리 예상 추이에 대부분 언론사들이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뭐 가계 뭐 부채나 뭐 이런 쪽 뭐 신용대출이나 뭐 부동산 대출이나 아니면 뭐 투자하기 위해서 뭐 업비트에 관련된 또 뭐 K뱅크를 통한 뭐 그런 투자를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비트 신용대출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4조 원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K뱅크 입장에서는 13%라고 불가가 나와져 있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용 목적에 있는 카테고리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신뢰도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고 일단은 신용대출이 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비트 이용자분들은 이 고금리 형태가 오래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지 아닌지 좀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아주 초창기 때부터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기준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이 패턴 곡선 구간을 본다고 하면 자, 08년도 이전 때에 있는 가격 추이는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나왔던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16년도 때 이후부터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미국 의 기준금리 추이를 또 기존 형태로 본다고 하면 16년도 이후부터 이제 천천히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때 금리와 비트코인 추이를 본다고 하면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16년도 기준점 이후부터는 덩달아 같이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7년도 때까지는 이제 뭐 아무래도 ICO라고 해서 공모 코인에서도 공모 형태에 따른 그런 자금이 직결화돼서 상장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였다.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도 제로 금리가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막 1%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시중에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대출 받아봐야 2% 내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성은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19년도 때까지 올라오고 나서 대부분 그때부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려왔던 시점 대비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19년도 때 1월 달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에 있었던 이 17, 18 시즌에서는 올랐을 때 같이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다. 근데 좀 더 느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19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개별 악재로 인해서 18, 19년도 좀 힘들게 갔지만 19년도 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 혼자 올라가면서 좀 지탱하면서 왔지만 반대로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2%가 넘는 금리 적용에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인상 시기를 한번 거쳤던 시점과 인하 시기를 한번 거치는 시점이 동시적으로 나오는 때가 한 번이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경기가 완만하게 좋아졌었을 때이기 때문에 강도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자, 지난 16년도 때 이후부터는 거의 인플레가 거의 많이 움직여 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가 좀 올라오니까 같이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 안 좋으니까 소비 심리에 따라서 맞춰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 2020년도 코로나 이후 때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정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 주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자, 이 제로 되었던 이 시점 이후부터는 그럼 몇 개월 정도까지 강력하게 또 영향을 끼쳤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요. 자, 기존의 요 구간대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네, 이때죠. 이때 이후부터는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 적용 시점부터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자산인 나스닥 또 비슷한 형태로 이때 2020년도 3월 달에 요때입니다. 예, 요때인데 이 이후에 곧바로 올라오긴 했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았다. 후행이다. 그러니까 금리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기에는 조금 느리게 올라가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3월 달에 했으니 실질적으로 3월 이후부터는 좀 올라오는 패턴이 그래도 나왔죠. 평균 가격만큼은 회귀를 했으니.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못해도 7개월 뒤부터는 7개월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영향을 같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시점인데, 그때 대부분 이 6개월 분포도를 보았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동력이 두드러지게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게 금리의 영향이 좀 더 느리게 잡히는 부분이 코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일단 봤는데, 앞으로 그려지는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그럼 17년도 때와 좀 다르냐? 다르죠. 0에서 극단적으로 0에서 6에 가까우는 수치를 찍었던 시점이고, CPI 기준점으로 그냥 단일 형태로 본다라고 해도 거의 8. 자, 작년 기준점으로 가장 높았던 게 9.1입니다. 9.1을 찍고 나서 천천히 내려왔던 이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오기 했는데 대부분 마의 곡선이라는 5% 구간대를 이미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죠. 지금 이제 5.5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에 따른 여력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형태에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비트코인이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금리와 관계도 있었을 때도 후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그렇게 또 크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간 만큼 또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 그 금리 인하 패턴을 또 본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그것의 후행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더 쳐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가장 강력한 시즌을 본다라고 해도 못해도 금리 인하 시점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정도를 플러스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때 이 08년도 이후 때부터는 거의 다 금리가 붙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입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번 부분에 좀 적용이 되는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금리가 그렇게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적 여건이 되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대치는 6으로 잡아놓고 보는 건 맞을 것 같긴 하는데, 그 이상은 저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기존의 점도표 추이를 보았을 때 평균 추이가 과거 6월달 점도표 추이 대비보다는 다 상향 조정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12월에 나오는 점도표가 분기마다 발표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 되게 되면 이게 더 위에 있을 거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위에 올라와져 있으면 이거의 평균 금리, 중립금리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코인이 유동성 부분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24년도도 생각보다는 약간 상반기 좀 재미없게 가고 하반기 때부터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 발표했던 그 PC 발표가 2.6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6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요, 이 평균의 CPI가 대부분 2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점대 중반만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고질적으로 지금 3%대를 계속 머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7, 8, 9 거의 3%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막 이 CPI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 1970년도 때 요 구간이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피크치를 안 잡게 실패하고 나서 요 구간이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1년 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금리 인하를 섣불리 확인하는 게 맞냐? 저는 그래서 남들이 막 좋은 이야기, 막 달콤한 이야기 할 때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인하가 내년에 될 거라는 언론사에 떠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번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오히려 아예 안 하고 25년 때부터 이제 대선 끝나고부터는 천천히 쭉쭉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대응에 입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도 그만큼 많이 올리면 이게 대응이 안 됩니다. 왜 대응이 안 되냐면, 제가 왜 최대치를 6 이상은 안 보는 이유가, JP모건은 7%대까지 보고 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던 이유는, 미국 재무부 장관도 국채 바이백을 할 정도면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채권 이자 추이도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붙었습니다. 예. 9월 9일자 기사인데 국채 이자만 올해 840조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채권을 더 많이 찍어내서 인프라 재정 정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미국도. 근데 그만큼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그걸 저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또 부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서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연준에 따른 메시지를 본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고 있는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면 11월 달에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11월도 동결하고 12월 달이나 연초로 넘어갈 수 있는 변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성은 있다. 왜냐?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뭐 내 밑에 있는 공무원 애들이 일을 안 해버리는데 뭐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이 좀 있다. 그래서 금리는 이번에 비트코인의 새로운 구간에 직면을 했고, 그게 이번 구간에서도 잘 버텨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기존의 뭐 비트코인에 있는 위치에서 시장에 있는 총 유통량 추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유통량입니다. 총 유통량이 줄어든 거 아니고, 그러니까 거래소에 머무는 유통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 지갑의 비중이 늘어났고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방어선 라인은 저는 충분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지탱하는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1달러에 패깅이 되어져 있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격 원달러가 강세가 보일 때마다 오히려 코인 시장도 나쁘진 않는 형태가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다 데리고 상승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이제 갈론만 간다. 체력 좀 될 만한 애들만 간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를 좀 보면서 금리와 또 같이 좀 보았고, 그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신용 대출을 받았던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문제점도 기존에 있었던 약점 고리가 더 많이
터져 나가겠죠. 그래서 저번에 상반기 때 앨런 재무장관도 기존에 있었던 중소형 은행 더 문제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도 더 많이 커질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금리가 좀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이백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대부분 미국의 채권도 패닉셀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한다라는 말은 후행 지표를 좀 많이 참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경제 부분에 충격을 안 주면서 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도 들리겠죠.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이 시장의 충격이 같이 올 때 비트코인도 같이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잘해서 둘 다 챙겨 먹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